네, 자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가지고 둘 다 사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또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대장주들을 보면서 양시장도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어제 얼마 전이었죠. 애플이 주가가 또 크게 뛰어오르면서 내년에 아이폰 12 생산을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야기, 앞으로 주가 애플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갤럭시 S 21이라고 해야 되나요? 21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새로 또 출시하면서 좀 맞불을 놓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스마트폰 전쟁뿐만 아니라 이 두 종목의 주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화근에 수혜주 찾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네. 근데 이게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좀 부각이 안 되고 좀 많이 식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스마트폰 같은 갤럭시 S2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FPCB라든지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케이스라든지 여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그 이제 시리즈가 계속 연작이 나오게 되면서 너무 좀 많이 식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와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었죠. 예를 들면은 카메라 체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파트너라든지 옵트론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대한 수혜 때문에 부각이 됐었다가 그리고 네. 이제 기존의 사각형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접는 폰,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서 아시아CP, KH 바이오텍 같은 힌지 부품 생산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생산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 전목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폴더블 폴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기가 될 만한 그런 신기술 접목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네. 그렇게 조금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나기 조금은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IM이라는 종목이 폴디드 관련해가지고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좀 상한가 진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게 테마처럼 어떤 섹터군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 가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제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IM 같은 종목들처럼 그러니까 개별주 정도는 좀 부각이 되겠지만은 섹터군을 형성한다 이런 부분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이 전반적으로 이제 패널이 LCD에서 OLED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POLED 관련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납품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1,800만 대 정도 납품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아이폰의 어떤 생산량이 좀 증가가 되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애플에 대한 어떤 OLED 패널 출하량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대장으로는 OLED 관련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부품주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덕산, 네오스라든지 이런 OLED 소재 쪽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아직 예전 같은 테마는 아니지만 네.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최근에 아직 안 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주가가 많이 안 간 종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저평가 개념에서 안 갔다면 좀 좋을 네.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영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예전에 갤럭시 S2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섹터군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섹터군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 위에 갤럭시 S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엣지가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섹터군으로 형성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섹터군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신기술이 들어간다라거나 아니면 카메라 채용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와 관련 종목들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못 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게 아마 이게 수혜가 되겠지라기보다는 차라리 가는 종목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최영호 고문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뭐 스마트폰 판매 생산을 애플이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과거에 우리가 뭐 스마트폰 새로운 게 나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그런 느낌들 들더라고요. 생산 늘린다, 경기 회복 신호로도 볼 수 있나? 뭐 이런 삼성이나 애플도 이런 것들도 이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요, 좀 마케팅 측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아이폰 12 판매가 아이폰 12 자체는 지금 별로예요. 네. 아이폰 프로하고 프로 맥스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좋고요. 미니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애플이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30%를 더 출하량을 늘린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사실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 계속 출하량이 감소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체 주기에 온 사람들이 5G라는 데에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얼마면 2억 3천만 대예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왜 제가 조금 뭐 다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냐면요. 네네. 애플의 보고서를 보면은 자기네들 애플 폰을 쓴 사람이 전 세계 10억 명인데 그 중에서 5G로 넘어올 사람을 3억만 명으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지금 나오는 게 자체 생산이 2억 만 대 정도 되고요. 2억 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OEM을 줘서 한 9천만 대를 지금 생산해서 3억 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그러면 그 교체 주기에 들어간 사람이 다 5G로 간다? 이것도 조금 자기네 보고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마케팅적인 그 아이폰 12를 지금 뭐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한 그런 마케팅적인 점에서 지금 이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뭐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부분들이 그쵸. 있고 또 지금 진짜로 아이폰이 생산량 30% 늘리면 어디서 이것을 많이 소화를 해줘야 되느냐면은 중국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아이폰에 대해서 조금 뭐 반대의 움직임, 그다음에 화웨이가 국내용으로 돌았기 때문에 화웨이를 위한 또 애국주의 이런 것 등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뭐 참 장밋빛 전망은 조금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고모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뭐 꼭 스마트폰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유럽 쪽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이제 발단이 어떻게 하냐면 EU 집행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네. 법령 초안을 15일 날 집행위원회에서 공개를 했어요. 네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디지털 시장법하고 서비스법이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원국가 27개의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2년이 걸립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왜 걸렸냐면 사실 이게 뭐 애플이나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가 이제 주로 건데 게이트 키퍼들,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들어갔는데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뭐 아직도 2년여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특이하게 아일랜드에서 트위터에 대해서 벌금을 물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짝 긴장을 하는데요. 네네. 이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이 글로벌에서 먹히려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조차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무리하게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네. 있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EU 쪽에서의 혹시 규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이다.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방송을 위해서 그럼 삼성이냐 애플이냐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쪽을 둘 다 지금 굉장히 네.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스마트폰만 보고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적으로 보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봐야죠. 삼성전자입니까? 네. 반도체 때문에?
뭐 한 가지 파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많이 여러 가지. 팔아서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문님께서는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제 끌고 나가는 힘이 지금 좋아질 수 있고 올라갈 이 룸이 더 여력이. 많은 게 삼성전자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애국주의로 삼성전자를 손을 들어주는 걸로 확실히 뭐 스마트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반도체가 내년에 워낙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조정이 조금씩 나왔을 때는 담아가는 게 좋겠죠, 삼성전자? 지금 73,800원에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기회는 지금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팀장님은? 그리고 예, 그 부분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애플이 삼성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까 시스템 반도체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그 A14 칩 이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이 칩에 대한 어떤 발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TSMC에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전략적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발주를 안 했었다가 이게 TSMC가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대체할 곳이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노트북에 그러니까 애플 맥북에 들어가는 M1 칩도 지금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지금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이 어쨌든 이 스탠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삼성전자 편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할 타이밍이다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과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님 두 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